드디어 교회 끝났다. 아, 수고했다 야. 아 수고했어. 응. 아 근데 배고프지? 아 내가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 인기도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그게 뭔데? 런데이 게스트가 있거든 사실. 그래? 고마워. 역시 my best friend. my bro. yeah man. 괜찮아. 오케이. thank you. 와 일요일 몇 시? 몇 시죠 지금? 2시 30분에 이 친구들 교회 끝나고 밥 먹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부터. 저는 1학년 10반의 예스맨이라고 합니다. 아, 왜 예스맨이에요? 제가 항상 긍정적인 답을 하고 오, 원예찬에 얘가 들어가서 예스맨으로 정했습니다. 아 예스맨. 오케이, 예스맨. 예민하네. 악수해달라는 건데. 자, 이 친구는요? 아 저는 1학년 1반의 M&M입니다. M&M? M&M이 뭐예요? 그룹 이름이에요? 아니요. 뭐예요? 저번에 나왔던 그 실버건이 네, 장면 실버건. 센스가 좋다고 칭찬한 그 이름입니다. 장면 센스? 네. 자기가 지어줬어요? 네. 자기가 지어줬으면서 장면 센스가 자기 스스로 좋대요? 네. 이거 어떤 점이 뭐 똑같이 M&M, 생겼대요. M&M이 뭔데요? 초콜릿인데요. 아 초콜릿. 아 뭔지 알겠다. 그 동그란 거? 아 색깔 여러 가지 있는 거? 아 네. 그 초콜릿. 그 초콜릿의 캐릭터 비율이 뭐 비슷하다고요? 똑같아요. 왜 자뽀가세요? 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M&M씨가 우리 실버건님이 지어준 닉네임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학생 남학생이 왔는데 우리 10반 친구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네. 10반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는 반인데 어떻게 알게 됐죠? 저 이제 옛날 동아리 할 때도 축구를 했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자유학기 축구반? 네. 축구반 그때 선생님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인상이 좋았나봐요. 네. 아 인상이 정말 좋았던 걸로. 아 그리고 또 M&MC 네. M&MC도 일반이잖아요. 네. 일반이 런데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역사를 쓰고 있어요. 역사를 쓰고 있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아, 어떤 너무 역사? 어떤 섭외의 역사. 아 섭외의 역사. 지금까지 이런 섭외는 없었다. 없었다. 지금 몇 명 나왔죠 일반에서? 모르겠어요. 총 1회 게스트, 2회 게스트, 지금 마지막, 오늘 런데이 수업 마지막인데 마지막 게스트까지 총 5명이 나왔습니다. 5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한 반에 지금 몇 명이죠? 21명입니다. 21명인데 5명이면 몇 분의 1? 4분의 1이나 나. 4분의 1이나 런데이 게스트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박수! 자, 너무 대단해. 선생님 그래서 일반이 정말 좋습니다. 최고예요. 수업 시간에도 제일 재밌어요. 그쵸? 채팅으로 너무 재밌는 반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그럼 나오게 된 계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일반 M&MC부터. 아 저는 너무 혼자 있어서 네. 집에서 그냥 계속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혼자 집에서 있어요? 네. 왜? 그냥 방에서 문 닫고 있어서 학원 가는 시간은? 학원 가는 시간이 학교는 학원 빼고 거의 안 나가요. 아, 진짜요? 집돌이 성향? 네. 그럼 집에서는 뭐 해요? 게임해요. 게임하는데 이제 그 정해진 일정한 패턴을 좀 깨고 싶어가지고 런데이도 자주 잘 했나요? 어허, 일반 선생님 좋아하는 반인데 꼭 이렇게 나오면 자신있게 말을 못한다니까. 런데이는 자주 못했던 걸로. 수업은 좋아하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스맨은요? 예스맨? 네.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저는 여기 옆에는 M&M이라는 친구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더니 게임에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갑자기 게스트로 가자고 하면서 네,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게임 그 마이크로? 게임상에서? 네. 바로 받아들였어요 그때도? 네, 그랬는데 또 시간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주위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학원이 월수금이라고 했죠? 네. 근데 선생님이 그럼 화목에 같이 찍어야 되는데 화목에 선생님이 항상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친구 정말 오래된 친구라고 들었어요. 네. 몇 학년 때부터? 몇 살부터? 6살 때부터 만났습니다. 와, 6살 때부터 지금 몇 살이죠? 14살입니다. 14살이 됐는데 그러면 인생에서 거의 절반을 함께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같이 다니는 거죠? 네. 아, 정말 최고의 불호. 아까 말했던 M&C가 말했던 네. 진짜 불호 사이인데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둘 사이에서 뭐 게임하고 노는 거 말고 조금 재밌게 놀 때 그런 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네. 자전거를 타고 걸포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네, 걸포공원. 선생님이 런데이 많이 촬영했던 그 걸포공원. 네. 항상 못 갔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못 갔어요? M&C. 핸들이 부서지고 자전거가 고장나고 자전거가 항상 둘이 같이 가는데 자전거를 각자 거를 끌고 가는데 핸들이 어떻게 고장나요? 핸들이 꺾였어요, 아예. 어디 부딪혀서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툭 하고서 넘어져서 아, 넘어져서 부러져 버렸어요? 네. 누가 넘어졌습니까? 저요. 아, 조금 운전이 미숙했네요. 네. 그렇죠. 아, 역시 인정하는 예스맨. 그리고 또 자전거 핸들 말고 뭐가 부셔졌었나요? 또? 체인이 응. 한번 빠져가지고. 체인이 빠져요? 아, 그런 일 많죠. 그래가지고 손 검맣게 막 진짜 물들 때까지 이렇게 고치잖아요. 네. 근데 안 고쳐졌어요? 고치고 다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또 핸들이 부서지고. 아, 그랬어요? 네. S맨 거가 하필 또? 네. 그때도 S맨 거가? 네. 그럼 몇 차례 그랬던 거예요? 다 합쳐서 한 3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3번 다? 3번 다 근데 M&M 거 말고 S맨 것만? 네. 아니, 뭐 있나봐요 진짜. 그쵸?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기 뭔가 꼈어요. 그러니까 뭐가 꼈네. 근데 그러면 걸포공원을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네, 같이 응. 가본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아, 같이 가본 거 한 번밖에 없었다. 아, 그럴 때 이제 M&C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참 안타깝고 매번 마이 브로를 챙기고 싶고 그래도 그 와중에 챙기고 싶고 안타깝지만 그 짜증 안 났어요? 맨날 못 가는데 제가 좀 짜증나게 많이 해서 어떻게 짜증나게? 자전거를 타고 저 대림 쪽 올라가는데 네. 거의 10분에 걸리다시피 올라가서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아무튼 우리 MMC랑 S맨이 한 번도 걸포공원을 자전거로 못 갔다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근데 그때마다 M&M 하고 좋아했어요. 야 원래 좀 약 올리고 그러죠? 네. 이 친구가.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서로 양보하고, 응? 서로 생각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서로 아직도 좋아하죠?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진행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색해졌어요, 갑자기? 예. 예스맨은 예스라는데? 근데 M&M은 아니라고 했는데? 컨셉이 이렇습니다. 아, 컨셉이 그런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런데이 마지막 게스트 MMC랑 S맨과 함께 7주 1회차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에요. 7주 1회차 런데이를 하러 가겠습니다. 10분 달리기가 2세트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분 힘들어졌어요. 10분 꼭 해내게 바라면서 오늘 주제는 운동 처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렛츠 고! 안녕하세요. 런데이 7주차 첫 번째 트레이닝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19번째 트레이닝이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먼저 5분간 걸으면서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부터는 30분 이상 쉬지 않고 달리기를 위한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5번의 트레이닝은 24회로 구성된 전체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18번의 트레이닝은 사실 기초적인 체력과 지구력을 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5번의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 트레이닝에서 30분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어때요?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지 않나요? 오늘 트레이닝은 웜업 후에 10분간 달리기를 시작하고 3분간 걷기를 한 후에 다시 10분간 달리기를 합니다. 총 훈련 시간은 33분이며 이 중 달리기 시간은 20분입니다. 달리기 시간은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마다 2분 혹은 3분씩 점차 늘어납니다. 트레이닝을 잘 따라온다면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페이스로 달린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페이스 정보에 주목하면서 여러분의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실주 1회차 수업 주제, 오늘은 운동 처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운동 처방이란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교과서 페이지 72쪽을 펴주세요. 운동 처방이란 체력 수준과 건강 상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체력 요소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달리기 시간이 꽤 길어지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30분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즉, 운동 처방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 처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체력을 향상하려면 자신의 체력 수준을 먼저 파악한 후에 운동 형태,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 운동 기간 등을 체력 운동의 원리에 맞게 구성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 처방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자, 드디어 첫 번째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체력을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10분간 달리기를 합니다. 체력 상태를 파악하는 준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체력 진단 단계. 오늘을 포함해서 남은 트레이닝은 모두 6번입니다. 이 트레이닝의 목표는 30분간 쉬지 않고 달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을 모두 마치면 5km나 10km 대회에 나가서 완주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명한 5km 대회나 10km 대회를 멋지게 달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평가하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로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 처방의 절차 두 번째 운동 처방입니다. 알맞은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운동 계획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계획할 때 요소에는 첫 번째, 운동 형태. 형태라는 것은 운동 내용과 종목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운동 강도. 강도를 따질 때는 무게, 속도, 힘든 정도를 말하고요. 세 번째, 운동 시간. 운동 거리나 지속 시간, 반복 횟수.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실시하는 횟수, 빈도 몇 번. 운동 기간, 운동할 총 기간을 뜻합니다. 뭐 년이나 하든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간, 몇 주. 3단계는 운동 실천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실천 노력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실천 단계는 운동 일기를 작성하거나 실천 및 평가, 실천 평가 및 반성을 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4단계는 확인 및 보완 단계입니다. 보통 4에서 6주마다 효과를 점검하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는데요. 여기에는 체력의 재측정, 다시 체력을 측정하거나 운동 효과를 분석하고 운동 프로그램 지금까지 했던 거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 처방의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하냐.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운동 형태입니다. 형태는 같은 말로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체력 요소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체력 요소,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건강 체력 요소에서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무산소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을 체력 요소로 선택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달리기, 수영, 자전거 같이 유산소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유연성을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하면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선택해야 하고요. 두 번째, 운동 처방 요소, 운동 아직 강도입니다. 꾸준히 달려오셨다면 여러분 몸속에 러너 DNA가 숨쉬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달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운동 강도. 운동을 얼마나 강하게, 빠르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운동 처방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 시간은 한 번 또는 하루에 하는 운동의 양이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심폐지구력 운동은 전체 운동 시간이나 거리로 나타내고 근력 운동은 반복 횟수나 세트 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운동 빈도입니다. 운동 빈도는 일주일, 주당 운동 일수를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느냐.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주당 3일에서 5일 정도가 적당하고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당 3일 정도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 기간입니다. 운동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보다는 되도록이면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 기간은 보통 4에서 6주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운동 처방의 원리가 아니라 체력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배나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크게 호흡을 하면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팔 근육이나 상체가 필요한 느낌이 든다면 걸으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다리가 당기고 필요한 느낌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시간 달리기를 하면 허리나 허리 아래쪽에 통증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쭈그리고 앉아서 허리 뒤쪽부터 엉덩이까지를 쭉 펴주면 좋습니다. 체력 운동의 원리 첫 번째,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개인의 체력 수준이나 필요에 따라서 알맞은 운동 방법과 운동량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성의 원리. 두 번째,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과부하. 자신의 일상 활동보다 더 강한 운동을 해야지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반복성의 원리. 운동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야지 효과가 온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점진성의 원리. 점진적이다라는 단어 들어봤죠? 운동의 강도, 두 번째, 시간. 이 두 가지를 점차 차차 늘려나가야지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성, 같은 말로 계속성이라고도 합니다. 계속성의 원리. 크게 쉼호흡을 해서 산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페이스로 달려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달리기가 힘들었다면 페이스를 약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빨리 달리기가 아니라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약간만 빨리 달려도 근육은 급속도로 피곤해지고 더 이상 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10분간 달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페이스로 달려야 합니다. 잠시 휴식으로 힘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페이스를 높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몇 번만 더 트레이닝을 하면 30분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10분 달리기를 편안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지속성,
계속적인 원리는 체력은 서서히 증진되므로 체력 운동을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야지 효과가 온다는 뜻입니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달리기가 힘들다면 자세를 바꿀 것이 아니라 페이스를 늦춰야 합니다. 6번째, 전면성의 원리입니다. 전면성의 원리. 신체는 여러 기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기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체 부위별로 고르게 운동을 해야지 전신이 고르게 발달한다는 뜻입니다. 한 부분만 집중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고르게 운동하자. 우리가 운동 처방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운동 처방과 관련된 직업을 선생님이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 처방사는 신체 및 질병의 특성에 따라서 운동 치료 계획을 수립, 처방하여 지도하는 직업입니다. 세부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첫 번째, PT라고 많이 PT 강사라고 여러분들 알 거예요. 퍼스널 트레이너.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 개인 운동사라고 합니다. 주로 비만, 근력, 간단한 재활, 운동, 기초적인 영양 지식 전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 트레이너, AT, 약자로 AT라고 합니다. 전문 운동 선수의 부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운동 처방사, 운동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경기장에 같이 선수들과 함께 참석하여서 다친 선수들을 관리하거나 비시즌에 선수들의 부상 관리 및 방지, 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력 컨디셔닝 전문가입니다. 힘이 들면 조금 천천히 달리셔도 괜찮습니다. 달리기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더 오랜 시간을 달리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컨디셔닝 전문가들은 선수 트레이너 AT와는 달리 주로 경기장이 아닌 외부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선수의 해당 스포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대학교나 고등학교 스포츠팀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특정 스포츠 선수를 외부에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치료사입니다. 운동치료사.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서 환자의 부상과 통증, 치료를 담당하는 운동치료사가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고통과 포기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들의 진로 분야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체력센터, 시도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등에서 일하게 되고,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 운동처방 클리닉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관련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건강운동관리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건강운동관리사를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런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쿨다운을 하는 동안 의외로 중요한 신발끈 묶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신발끈에 묶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장거리 달리기에서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누적되어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간에 끈이 풀어지는 경우에는 꽤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신발끈을 어떻게 묶으셨나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신발끈도 그냥 묶어서는 안 됩니다. 신발끈을 매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오버랩 방식, 언더랩 방식, 리디어 방식, 단대 방식 등이 있습니다. 발의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달리기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매는 법이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신발끈 매는 법을 검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신발끈 매는 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달리기, 즉 유산소 달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언더랩 방식입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신발끈이 풀리면 페이스가 무너지고 때로는 신발끈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발끈이 풀리면서 발이 신발 안에서 헛돌고 넘어지는 것이죠. 신발끈이 풀리면 즉시 운동을 잠시 중지하고 신발끈을 다시 묶으세요. 매듭을 2번 묶으면 더 튼튼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발끈을 풀리지 않게 묶는 법을 알아보세요. 혹은 신발끈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장치도 있으니 이런 장치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신발끈을 매는 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의 끈을 확인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끈 모양으로 다시 묶고 다음번 달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달리기를 하면 근육이 피로해지기도 하지만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도 합니다. 물집을 제거한 후에는 깨끗하게 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물집이 많이 잡히는 사람이라면 바셀린을 발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말이 자신의 발에 딱 맞는지, 신발을 너무 헐겁게 신은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트레이닝을 마친 후에는 발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소모된 칼로리는 200칼로리를 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 운동 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트레이닝도 오늘과 비슷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2번째 달리기가 10분에서 12분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린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인 10분을 달렸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다음 트레이닝은 최소한 내일 하루를 쉰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달리기 시간이 점차 늘어나도록 트레이닝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휴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트레이닝을 거의 쉬지 않고 하셨던 분이라도 내일은 꼭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력 훈련보다는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물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도 함께 해주세요. 이제 2주만 트레이닝을 마치면 여러분은 5km나 10km 대회에도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2주 동안 집중해서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사를 해주세요. 2주 후에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런데이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와, 운동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았어요? 힘들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운동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맨. 첫 바퀴 할 때는 심장이 아프더니 첫 번째 세트에는 심장이 아팠고 두 번째 세트에는 그러면? 두 번째는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뭐 먹고 왔어요? 집에 라면 먹고 왔습니다. 아, 라면 먹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에서. 네, 그리고 세 번째 때는? 세 번째는 발에 쥐가 났습니다. 쥐가 났고 또? 네 번째는 또 배가 아팠습니다. 또 배가 아팠어요. 다시 이렇게 돌고 악순환이었네요. 통증의 연속. 우리 MNC는요?
힘들어. 힘들었고 뭐 처음에는 다리가 과부하가 걸려서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어디 종아리?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점점 올라오면서 혀가 마비되듯이 혀가 아파요? 네, 탈수자치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아 목마르고 목이 너무 탔어요? 아니 M&M씨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름인데 이 바람막이를 입고 왔어요. 왜 입고 왔어요 이 나이키 바람막이?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선생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동욱이가 맨날 선생님이 나이키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학교에도 입고 왔죠? 네. 학교에도 입고 오고 맨날 체육 들었을 때 자주 입고 왔던 걸로 기억해. 아유 예뻐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뛸 때 너무 힘들 것 그쵸? 같았어. 응? 뛸 때 너무 힘들었어. 이거 더워가지고 더 탈수가 온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불로동 근처에 있는 김포 가는 길에 낮은 포천이었죠 이름이? 네 낮은 포천 왔는데 진짜 길 좋아요. 시골스러운 풍경에다가 아주 뛰기 좋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근데 왜 한 3세트? 세 번째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쵸? 네. 점점 안 보였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네. 세 번째 발이 좀 쥐가 나가지고 네. 뒤에서 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어오고 있었는데 M&M씨는요? 아까 말했듯이 목이 너무 아팠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예찬이가 뒤에서 점점 안 보이길래 분량을 챙겨주려고. 분량을 챙겨줄 수 없어. 이미 선생님은 떠나고 있어.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M&M씨가 우리 예스맨은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예스맨 그랬어요? 아닌 것 같아? 아니 엄청 진짜 걱정하고 눈빛이 진짜 걱정 어린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그러고 있더라고. 종아리도 아프고 발도 쥐가 났다 하니까 그렇게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게 그럴 줄 알았어?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나요? 쥐 왔던 거? 네, 좀 괜찮았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게스트 촬영을 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도중에 쥐가 났다는 학생은 처음 봤는데 갑자기 무리해서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게다가 또 10반은 주기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이 아니다 보니까 런데이를 주기적으로 잘 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M&M씨는 런데이를 계속 했기 때문에 목이 말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물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M&M씨 알겠죠? 네. 자 선생님 이렇게 7주 1회차 총 몇 번 런데이를 우리가 함께 했나요? 1주차에 3번이니까 3, 6, 18, 19번 19번이나 런데이를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선생님도 이렇게 몸소 뛰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운동 지식을 알려줬는데 도움이 됐어요? 당연히 됐겠죠. 선생님 영상 유튜브에서 내리지 말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내리지 말라 할까요? 아니지. 뭐라고요? 참고하려고 또 보려고 까먹으니까 또 보고 싶어서 평소에 지식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노트 정리를 하더라도 이게 생각이 안 날 때 또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선생님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여학생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선생님 영상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를 알았고 선생님도 1학기 온라인 수업 2주 하고 오프라인 1주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계속. 그쵸? 네. 근데 온라인 수업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고 선생님도 업무가 있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꼬박꼬박 영상도 이렇게 약속 잡아가지고 약속 잡기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쵸? 약속 잡기도 힘든데 약속 잡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아이디어 짜고 내용 구성하고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는데 선생님한테도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지금까지 따라온 여러분들한테도 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19번 이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1학기 온라인 수업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자체 제작한 영상으로 수업을 했다는 거 대단하죠? 리액션 왜 이렇게 없으니까 박수! 박수! 네 선생님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이 마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정리 잘 하고 7월 둘째 주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잘 들어있길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 2학기 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온라인 수업은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인사할까요? MMN, S맨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